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저는 이준석 후보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를 한 몸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가 되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궁둥이가 무겁습니다. 실천력이 약합니다. 하지만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머리도 좋고 실천력도 좋고 기획력도 좋고 한 몸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갖고 있습니다. 다만 도덕성이 어떠냐의 문제인데 그동안 이준석 후보를 쭉 지켜본 결과 도덕성에 하자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다만 꼴통 보수들이 이준석을 찍어내기 위해서 싸가지가 없다, 또 좌파 노무현의 장학금 노무현에게 뽑혀서 장학생을 갔다 왔으니까 국비 장학금으로 유학을 갔다 왔으니까 좌파다. 어떻게 이렇게 택도 없고 무식한 소리를 아무렇게나 짓거려 대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보수고 보수가 이렇게 망가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일보에서 이준석 후보와 관련된 기사를 6면에 전체 기사로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준석이 어떤 사람인지 이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짐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기사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의 장학증서 받았던 대통령 과학장학금이라고 합니다. 받았던 운명의 학생, 그의 꿈 이룰 것. 요즘 이준석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을 많이 떠올리게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선주자 집중탐구입니다. 과학장학금 1호로 하버드에서 공부, 무료 공부방 봉사하다, 박근혜 만나 총선 4차례 도전 끝 국회 입성에 성공했고 노무현 동서화합의 꿈을 세대 화합으로 이루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1년 벌써 24년 전입니다. 11월 어느 날 2011년 11월 어느 날 무료 공부방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배나사라 그럽니다. 교실 뒷문이 드르륵 열렸다. 그리고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조심스레 들어왔다. 그는 맨 뒷자리에 앉더니 노트를 꺼낸 뒤 2시간 수업을 꼬박 듣고 들어온 모양 그대로 나를 만났다. 그로부터 한 달 뒤 그 수업을 진행했던 26세 이준석 교사는 한나라당 비대위원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찾아낸 인물입니다. 이후 그는 영 라이트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최연소 주요 정당 대표, 선거의 왕, 동탄 모델로 주요 정당 대표, 동탄 모델로 명명된 2024년 총선 역전극 등 좀 말이 꼬여서 죄송합니다. 화려한 이력을 쌓아왔다. 그리고 대통령 출마 가능한 연령인 만 40세에 도달한 직후 3월달입니다. 만 40세가 운명처럼 열린 대선판에 합류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985년 3월 31일 이수월 씨와 이름이 수월이네요. 특이하네요. 김양자 씨의 일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부친은 경북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수재였다. 모친도 고교 교사였다. 그는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이 개통된 직후 부모와 함께 상계동에 터전을 잡았다. 4호선 기관사가 어린 시절 꿈이었던 이유다.
학구열이 높아던 상계동 부모들은 아이들을 모아 품앗이 가외로 가르쳤다. 이 후보가 수학교육 국가 책임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거는 등 교육에 높은 관심을 갖게 된 계기였다. 그는 상사맨이던 부친을 따라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서 1년씩 해외 경험을 한 뒤 귀국해 대표적 학군지인 서울 면목동의 월천중학교에 진학했다. 그는 오직 공부로 서열이 매겨지는 곳이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그때 치열하게 공부했던 경험은 훗날 이 후보가 강조하는 공정한 경쟁 개념의 밑바탕이 됐다. 삼성전자 홍보팀에 홍보 부수 전시용 컴퓨터를 학교에 기증해 줄 수 있냐고 요청해 2,500만 원 상당의 컴퓨터를 받은 과학고 시절에 일하는 하버드 대학교 합격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하버드 대학은 공부보다는 이렇게 실천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들이 하버드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죠. 고민이던 하버드대 학비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해결해 줬다. 김대중 대통령이 퇴임 직후 설립한 과학장학재단에 대통령 과학재단 1호 과학재단이 생기고 나서 1호 수혜자 중에 이 후보가 포함되었다.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장학 증서를 받은 그는 정치인이 된 후 그때를 운명적으로 표현했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노무현 대통령의 유세 현장으로 유명한 부산 명지시장을 찾아 노무현 대통령의 꿈에 비결된 새로운 꿈을 꾸겠다며 그의 동서화합 꿈을 세대화합으로 이어받을 것이라며 강조했다. 정신을 함께 끌어안을 수 있는 유연한 후보임을 과시한 셈이다. 그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병력을 이행한 뒤 소프트웨어 회사인 클라스의 스튜디오를 세웠다. 이 무렵 배나사, 아까 얘기했죠. 박근혜 대통령이 찾았던 배나사 활동을 병행하다가 박근혜 대통령 눈에 띄어 2021년 11월 정치에 입문했다. 국회 입성은 쉽지 않았다. 2016년, 2020년, 2018년 재보궐선거에서 모두 낙선했다. 마이너스 3선, 0선 중진이라는 달갑지 않은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하지만 그의 젊은 감각과 참신한 선거운동 전략이 알려지면서 정치적 영향력은 조금씩 커져갔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 후보 캠프 뉴미디어 본부장으로 활약하면서 당선의 1등 공신으로 지목됐다. 그때의 활약은 그를 최연소 주요 정당 대표의 자리로 이끌었다. 실력으로 간 것입니다. 국민의힘 대표가 된 이후에 혁신은 이어졌다. 그는 따릉이와 대중교통 수단을 타고 출퇴근하면서 공직자의 자격평가, 대변인 공개 선발 등 개혁 정책을 폈다. 그는 또 선거의 왕이었다. 대선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던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을 영입해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곧이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압승했다. 하지만 대통령과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당내 입지가 좁아지기 시작했다. 마침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자 탈당했다. 돌이켜보면 그 탈당은 이후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탄핵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었다. 개혁신당을 만든 그는 지난해 총선 때 경기 화성에 출마했다. 절대 열세였던 화성에서 그는 동탄 신도시 10개 아파트 단지를 모두 다니면서 단지별 수건사업을 유튜브 채널을 알리는 등의 혁신적인 선거운동으로 격차를 좁히더니 대역전극을 펼치며 당선됐다.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없이 3자 구도에서 이뤄낸 성과였다. 이후 동탄 모델로 명명된 그 역전극을 이번에도 재현한다는 각오다. 압도적인 새로움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로그 머리말과 대선 슬로건이 이 후보는 압도적 새로움을 앞세우고 있죠. 최연소 대통령이라는 역사를 쓸 수 있을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이준석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왜? 그는 이 나라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던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키워주지 않았습니다. 누구 계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홀로 이준석은 지금 본인의 결과물들을 탁탁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과 그의 가치관이 또렷하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기사를 읽어드리는데 조금 눈 상태가 좋지 않아서 버벅거려서 죄송합니다.